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송지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태리 밀라노에 도착을 했고요. 이 시즌쯤 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국제 모터사이클 자전거 액세서리 전시회 레이크마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태리 밀라노에 와서 그 따끈따끈한 현장을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현장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국제 모터사이클 자전거 액세서리 전시회 레이크마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예,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음성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날 제가 장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성 녹음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못 써서 상당히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많고, 주변 음악이나 이런 거에 묻혀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 밀라노를 다녀와서 녹음한 음성과 함께 좀 현장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혼다 컨퍼런스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혼다는 이미 이번 모터사이클 쇼를 시작하기 이전에 NT1100이라는 신제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혼다 정도 되는 브랜드이니만큼 NT1100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추가 모델에 대한 발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혼다에서는 어떤 모델을 준비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카운트다운과 함께 혼다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혼다는 전 세계 1위 브랜드답게 슈퍼스포츠부터 투어러까지 정말 모터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풍부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끊임없이 개량, 개선을 거친 신제품들도 발표하고 있고,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신제품들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신제품이 소개될지 매우 궁금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모델은 혼다의 엔트리 미들급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CB500 시리즈가 발표됐습니다. 병렬 2기통을 베이스로 하는 이 CB500 시리즈들은 슈퍼스포츠, 네이키드, 그리고 어드벤처까지 세 가지 종류의 모터사이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 모델 다 온로드 중심의 모델들이긴 합니다만, 이 중에 CB500X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 전체 세 모델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 업그레이드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전시 부스에서 조금 더 제품을 자세히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다가 유럽에서 이 CB500 시리즈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허 체계 때문도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면허 등급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모터사이클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A2 라이센스라고 출력이 35kW로 제한되는, 대략 한 50마력 좀 안 되는 이 정도 출력으로 제한되는 모터사이클만 탈 수 있는 게 바로 유럽의 A2 라이센스인데요. 그거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아무래도 CB500 시리즈다 보니까 CB500 시리즈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모델은 이번 행사 전 온라인을 통해 먼저 공개했던 혼다의 새로운 스포츠 투어러 NT1100입니다. 그동안에는 혼다의 투어러 라인업이라고 하면 골드윙밖에 없어서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NT1100이 라인업에 더해지면서 투어러 마니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NT110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투어러 중에서는 골드윙에만 탑재됐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요 NT1100에도 적용이 된 DCT 버전을 고를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DCT에 대해서 편리함을 아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셨다면 다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편리하고 빠른 그런 기능인데요. 요게 골드윙보다는 좀 더 저렴한 요 NT1100에 추가돼서 조금 더 부담을 덜고 편한 투어러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잠시 후
전시 부스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세 번째 신제품은 스쿠터입니다. 좀 낯이 익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XADV, 이것과 많이 닮아있는 모델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배기량을 낮추고 온로드 중심으로 기획된 모델인 ADV 350입니다. 기본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XADV의 동생뻘 모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이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뻘 모델인 만큼 XADV에 비해서는 좀 탑재된 사양이나 기능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상에서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모델인 만큼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이 혼다가 첫 번째 파이어블레이드를 출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혼다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이어블레이드의 30주년 기념 모델을 발매했습니다. 초기 파이어블레이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좀 느끼셨을 텐데요. 이날 전시 부스 현장에는 초대 파이어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CBR 900RR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파이어블레이드 30주년 기념 모델을 함께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요. 전시 부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92년과 2022년 이 30년의 간극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면에 있어서는 또 기능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30년 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능들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를 살짝 보여주는 티저 영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뜻 지나가는 영상을 봐서는 이게 어떤 모델인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서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화면에 글씨가 뜨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혼다의 인기 네이키드 라인업이었던 호대 시리즈의 부활을 혼다가 선언했습니다. 이미 혼다는 네이키드 라인업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긴 합니다. 현대적인 일반 네이키드 CB500을 예로 들자면 CB500F 이런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원하는 라이더들을 위해서 CB650R, CB1000R 이런 식의 네오 스포츠 카페 라인업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혼다가 이번에 소넷을 투입한 건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22년 중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 정보가 나온 대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다 프레스 컨퍼런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럼 바로 이어서 현장에서 촬영한 신제품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셨으니까 이제 실물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혼다 전시 부스에 도착을 했는데 세계 1위 브랜드답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모델은 ADV350인데요. 프레스 컨퍼런스 때도 보셨고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확 와닿는 게 XADV와 정말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XADV의 그런 시내용, 일상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포르자와도 공유하는 부분이 좀 있는 모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엔진입니다. 엔진 ESP 플러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르자 350과 공유하는 엔진입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TFT 스크린이 아니고요. LCD 스크린이 장착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게 시인성은 우수하다라는 거. 너클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 조작 버튼들이 상당히 많은 걸 봐서는 뭔가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ABS, 트랙션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윈드 스크린도 조절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동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정면 쪽을 보면 일단 브레이크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BS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성능 쪽을 원해서인지 포크도 이제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 장착되어 있는 거에 보이고요. 등화류는 최근 추세에 맞춰서 당연히 전부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부분은 주간주행등,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이 헤드라이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윈드스크린도 상당히 좀 어드벤처 스타일에 좀 가까운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고요. 시트 단차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깎아놨는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주행에서 라이더가 좀 더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도록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신제품으로 함께 발표된 12500 시리즈의 어드벤처 버전 12500X입니다. 이번 모델의 주요 변경점으로는 일단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쇼와 세퍼레이트 펑션, 포크, 빅피스톤 SFF BP라고 부르는 41mm 프런트 포크를 채용했는데요. 그만큼 더 향상된 성능의 포크가 탑재됐기 때문에 정말 이 차를 가지고도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향상된 승차감과 조용성을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NC750X 국내에도 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조금 독특한 혼다의 미드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을 보러 이동하는데요. 그 바로 옆으로는 어드벤처 라인업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올해 신제품은 아닙니다만 혼다 어드벤처 라인업의 좀 핵심 모델,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트윈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넘어가서 올해 또 다른 신제품이죠. NT1100을 좀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NT1100 인기가 물론 온라인으로만 선보이고 실물로 선보이는 건 거의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모델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트윈이랑 그 다음에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 레블 1100 이 두 모델에 탑재가 되고 있는 병렬 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병렬 2기통 엔진을 베이스로 한 스포츠 투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단히 고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고성능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CBR, 1000R 등이 탑재되는 직렬 4기통 엔진을 사용했겠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 병렬 2기통을 탑재했다라는 점에서 이 모델의 방향성은 좀 더 편안하게 타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전에 모터이슈 이민우 기자가 지금 차량의 탑승한 모습을 보셨는데 대략 한 키가 170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 정도 발 착지성이 나오지만 지금은 차량이 꼿꼿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도로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셨지만 위쪽 계기판은 커넥티비티 기능을 위해서 TFT 스크린이 들어가고 아래쪽 계기판은 스마트폰을 연결한 상태에서도 주요 정보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계기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니어 케이스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ABS, 트랙션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더 되어 있고요. 윈드스크린 당연히 전동식이고요. 투어러답게 크루즈 컨트롤도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모델을 보러 갈게요. 다른 모델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당연히 뭐 골드윙은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슈퍼스포츠 라인업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초대 파이어블레이드인 CBR 900RR입니다. 이거 전시장에서 끌고 온 거 아니고요. 저 박물관 같은 데서 끌고 온 거 아니고 실제로 운행하시는 차량이라서 뒤쪽으로 보면은 번호판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파이어블레이드에 탑재되는 4기통 엔진을 이렇게 좀 내부를 보이게 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다의 리터급 슈퍼스포츠 모델은 200마력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놀림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혼다가 그래? 라고 하면서 새로 내놓은 모델이 210마력을 확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오기 쉽지 않은 넘사벽의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떠신가요? 외관은 옛날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더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런 파이어블레이드 시리즈들과 비교해서도 대단히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디자인의 흐름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30년의 세월은 뭔가 좀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그런 힘이 있네요. 전면 페어링 보시면은 기역자로 꺾여 있고 앞쪽으로 뚫려 있는 저 부분은 이제 현재 레이스, 모토GP 같은 레이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윙렛을 페어링이랑 일처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윙렛을 장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일정 속도 이상을 넘어섰을 때 전면부 쪽으로 가해지는 다운포스를 늘려서 앞바퀴 접지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념 모델인답게 리어 쇼업수버는 당연히 올린지가 들어갔고요. 옆으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마크 마르케즈가 타고 있는 혼다의 모토GP 레이스 머신인 RC213V입니다. 뭐 그 밖에도 뭐 CBR 600RR이라든지 1000RR이라든지 레이스 너와르가는 차량도 전시해 놨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30주년 기념 모델을 마치 트랙에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포즈를 연출할 수 있게 구성해 놓고, 그거를 니콘이랑 연합해서 니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델을 좀 보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옆으로 CBR 500RR을 보러 왔습니다. CBR 500RR도 아까 말씀드렸던 CB500X와 마찬가지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모델이라는 거. 풀체인지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소소한 기능 변경, 단순히 그냥 연식만 바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격은 7,240유로인데 요거를 하나로 환산하면 910만 원이 좀 넘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요. 910만 원이 넘는 가격, 유럽 현지에서 그 정도면은 국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1,000만 원의 선은 주셔야 라이더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시한 레이스 바이크들은 실제 사용했던 머신은 아니고요. 물론 한 번, 두 번 정도 타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레이스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모토GP에 예를 들어 선수당 모터사이클 2대씩 배치해서 한 대는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대는 실제 주행에 사용하는데, 주행용 차량과 예비용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둘 다 파손이 돼서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즉각 바로 공수하는 제품입니다. 자, 다른 부스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 네이키드 라인업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CBR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네오 스포츠 카페 라인업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125, 125 모델도 있긴 합니다만 국내는 출시를 안 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오 스포츠 카페 라인업들은 배기량이 올라가서 당연히 장비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일한 형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이실 겁니다. 그 옆쪽으로는 별도의 부스를 꾸려서 오프로드 모델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혼다 전체 부스에도 오프로드 모델이 전시가 이렇게 CRF 시리즈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너머에도 오프로드 모델, 트라이얼, 엔듀로, 모터크로스 다양한 장르의 오프로드용 모터사이클들을 따로 전시를 합니다. 스쿠터 전시구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유럽 스쿠터들은 보시면은 국내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PCX와는 좀 다른 형태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런 유럽 스쿠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뒤 바퀴는 상당히 크고 플로어는 평평한 이런 스타일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또 큰 바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노면에서의 그런 충격, 진동을 경감시키기 위함인데, 유럽 도로 자체가 대단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곳은 당연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도심지 같은 곳, 특히 유적이 가까운 그런 도심지 주변에서는 정말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블럭, 그런 손으로 깎았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블럭들을 쭉 깔아가지고 노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다가 그런 블럭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휠이 작으면은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휠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작은 모델들, MXX 그롬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래 저희도 시승했던 혼다 몽키 125 이런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흰 티셔츠 입은 사람들 앞에 있는 저 모델은 슈퍼커브 X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슈퍼커브에서 볼 수 없었던 요게 깍두기 타이어죠. 이렇게 블록 패턴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서스펜션이 올린지 제품이 탑재됐다는 거, 멸치식 탱크에 올린지 제품이 탑재됐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급 이상의 편의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옆쪽으로는 빅스쿠터 라인업들 쭉 전시되어 있고요. 요 지금
무언가 하얀 페인트를 뒤집어 쓴 듯한 이 모델은 혼다의 XADV 모델입니다.